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거주자의 정권 지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비거주자의 정권 지덕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은지 질문을 하여 오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매국한 거래법을 적용받아서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면 또 상대편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은행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는 한국에 설립 중인 법인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합니다.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설치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설치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거는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투자 금액이 1억 원 상당 미만이거나 또 금액은 1억 원 상당 이상인데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고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이라는 항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니므로 대외 송금의 보장, 투자가 비자 신청, 디팔 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조세 감면 등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세 특례 제한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혜택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끔 보면은 투자 금액은 1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투자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에 대한 예외는 있어서 금액은 1억 원 이상이지만 외국인 투자 비율이 예를 들어서 9%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투자가가 외국인 해당 투자를 받는 기업에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외국환 거래법과 외국환 거래 규정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주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비거주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와 외국인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 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내국 통화 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 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보면 출자 목적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참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은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출자 목적물이라는 것은 투자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지만 금액이라든지 지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 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내국 통화 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수단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 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니면 무조건 외국한 은행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 투자 수단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있는 것일 때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만 투자 수단 자체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거주자가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행위, 이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출자 목적물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기업 발행 전환사채 인수, 전환사채는 주식이라든지 지분이 아니니까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는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 전환사채를 전환을 했을 때 전환을 하게 되면 지분을 인수하게 되겠죠. 그 금액이 1억 원 상당 이상이고 또 외국인 투자 해당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한 시점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정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이라든지 유정으로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아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오래 살아서 비거주자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상속이라든지 유정으로 의해서 아버지의 그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수가 있는데 이것은 외국한 거래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속 유정으로 되어 있고 정연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의 어떤 교수님이었나요? 그런 그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지분을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상속 유정만 되어 있지 정해는 신고하여야 하는 거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 신고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은 외국한 거래 규정 별지 제7-9 소식입니다. 정권 취득 선고서. 이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 신고 주체는 비거주자인데 외국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영문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양식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여 보통은 통상 회계법인이라든지 로펌 등에서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경우에 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0%가 안 된다든지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에 의한 투자 절차를 이행해야 될 테니까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 신고를 해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자금을 송금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금이 도착하면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그런 걸 발급받을 때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과 한국의 주주들이 투자한 돈 합쳐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공식적인 용어는 이렇지만 실제는 그냥 사업자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법인 설립 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같은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정권 취득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 취득 신고서 샘플인데요. 별지 제7-9 소식. 사실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큰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대충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걸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겠죠. 골드 프라퍼티 LLC라고 하고 그 신고를 이제 대리하니까요. 그 밑에는 위 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주소는 신고인의 주소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될 테고 이 회사의 업종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일 때는 직업이 되겠지만 이 회사니까요. 그리고 신고 내역에 보시면 정권 취득자는 골드 프라퍼티 LLC가 될 테고 정권 취득 상대방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국 FDI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취득 방법은 현금 매수 방식이 될 테고요. 정권 종류는 뭐 직접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한국 FDI 보통주 이렇게 했습니다. 액면 가액은 3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1억 원 미만이니까 이렇게 정권 취득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수량은 3천주, 취득 단가는 만원, 취득 가액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취득 사유는 뭐 단순 재무적 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첨부 서류에 보시면 정권 취득 사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서는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사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정권 취득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고인 및 거래 관계인의 실체 확인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 이렇게 외국 회사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사본을 이렇게 같이 첨부하셔야 될 테고요.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의 관련 근거입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보시려면 외국한 거래법 제15조 및 제18조,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한 거래 규정에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 제32조, 7-32조 및 별지 제7-6호 서식.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이것을 찾아보시겠지만 이렇게 좀 처음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그 법령을 직접 찾아보시는 경우에 관련 법령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law.go.kr에 가셔서 그 입력창에 나타나는데 현행 법령의 입력창에 외국한 거래법 치고 클릭하시면 외국한 거래법을 보실 수 있고 외국한 거래 규정은 현행 법령을 그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데 그 행정규칙으로 변경해 놓고 거기에다 외국한 거래 규정을 입력한 다음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양식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명드린 내용에 있어서 뭐 질문이라든지 또 오류를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fdi2k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